안녕하세요. 5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계와 직권의 두 번째 단어인 층으로 이루어진 직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겠습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층상 구조라는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층상이라는 의미는 겹치거나 층을 이룬 모양이다 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직권의 층상 구조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땅이 겹겹이 층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권은 총 4개의 층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념 미리 보기 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층으로 이루어진 직권. 지진파를 분석하여 알아낸 지구 내부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구의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 층으로 나뉩니다. 지구 내부를 이루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에 대하여 각 층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인 지각은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두께가 대륙과 해양에서 각각 다릅니다.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이고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5km입니다. 멘틀은 지각에 비해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깊이는 약 2,900km까지에 해당합니다.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구의 중심부인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나뉘는데 그중 외핵은 액체 상태의 층으로 깊이는 약 2,900km부터 5,100km까지입니다. 지구의 중심 부분인 내핵은 고체 상태이며 깊이 약 5,100km부터 지구 중심인 6,400km까지의 층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영상에서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직권은 가장 바깥쪽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직권의 방금 말했던 층상구조의 각 요소와 특징을 배우는 것이고요. 그 전에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직권의 구조를 어떻게 알아내었을까라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픽으로 매우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우선 알아보고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6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쪽 하단에 생각해 보기가 있는데요. 네, 이 화면이고요. 지구 내부의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기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직접 땅을 파서 조사한다 고요. 나는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분석한다 라는 말이고요. 마지막 3번째 다는 지진이 일어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전달되는 지진파를 분석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의 그 정도를 알아낼 수 있는 지진파도 동시에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지진파를 검출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수업에서는 지금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방법 가에서 다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은 가랑 나 사진 이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칸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교과서 왼쪽 부분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가 방법과 나 방법의 공통적인 장점은 무엇이냐? 가와 나는 실제 지구 내부 물질을 직접 볼 수 있다. 가상의 혹은 간접적으로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땅 밑에서 나온 물질들을 토대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틀릴 이유가 없겠죠. 반면에 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네, 다의 장점은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지진파로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진동이라는 걸 통해서 지구의 보다 깊은 범위까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 조사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와 나 같은 경우에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구 내부 물질을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땅을 파는 기술 이 한계가 있을 거고요. 화산이 터지는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장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가와 나 방법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가 좁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사람이 땅을 가장 깊게 판 깊이는 약 13km 정도인데요. 지구의 그 표면에서부터 중심까지 수직거리는 6,400km입니다. 그럼 13km, 6,400km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파야 할 땅이 너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에 대한 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다는 아무래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이게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수준 높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는 보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따라서 지금 동그라미 2번 내용 가 다 중에서 지구 내부의 깊은 곳까지 조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라는 답에는 다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지구 내부 깊은 곳까지 조사할 수 있다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직권의 내부 구조 각 특징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직권의 층상 구조는 가장 바깥쪽부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는 17쪽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지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각은 직권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으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뉜다.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약 35km이고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5km이며 다양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인데요. 중요한 내용으로는 지각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대륙, 두 번째 해양이라는 겁니다.
밑에 대륙은 몇 킬로 그리고 해양은 몇 킬로미터이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 라고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멘틀입니다. 멘틀이란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 깊이까지의 층이며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요. 네,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되어 있지만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멘틀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좀 어려운 말로 유동성 고체다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에 필기가 되어 있긴 할 텐데요.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쓰자면요. 멘틀은 직권 구조 중에서 부피가 가장 큽니다. 덩치가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요 정도 필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외핵입니다. 외핵은 멘틀 아래에서부터 약 5,100km 깊이까지의 층이며 주로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 상태? 액체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철과 니켈은 금속이에요. 단단한 금속이 깊이 내려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내부의 특성에 의해서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과 니켈, 금속이지만 외핵에서는 액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핵입니다. 외핵 아래에서부터 약 6,400km 깊이인 지구 중심까지의 층이며 내핵과 외핵은 거의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다인데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압력이 높아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요. 철과 니켈, 외핵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지만 지구 깊숙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 때문에 액체가 아닌 고체로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지구의 직권의 층상 구조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숭아로 비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을 보면 복숭아를 반으로 갈랐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부터 껍질, 과육, 씨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지구랑 비교해 보면 껍질은 지각, 과육은 멘틀, 씨는 핵, 외핵과 내핵을 합쳐서 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비유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이 말하는 말인데요. 자, 모형은 자연현상의 여러 가지 특징 중 일부만을 강조하여 나타낸 거야. 실제 모습과 모형은 차이가 있어. 네,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복숭아랑 직권을 비유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실제 내용과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 읽기처럼 그 직권과 복숭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이는 말로 보면은 우선 당장에 C, 복숭아는 C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직권의 같은 경우에는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일 텐데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내용은요, 직접 땅을 파서 조사하는 방법,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이 일어날 때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지표에 전달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직권의 층상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용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었고요.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은 각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로 스스로 점검하기 문제입니다. 각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 다 하셨죠? 네, 다음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지구 내부 중 액체 상태인 층은 네, 외핵이었죠. 철과 니켈로 되어 있지만 높은 온도로 인해서 녹아있는 액체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5월 12일 화요일 온라인 과학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확인 학습지 제출 꼭 해주시고요. 수업을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